왜냐 포함해서 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김문수, 김용태 4분 오열된 국민의힘 무너져가고 있고 난파선의 지금 상황에 자꾸 누구를 부르냐면 이 난파선의 선장들이 이준석 후보를 찾아요.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김용태 의원도 따스하게 안아줄 것처럼 자꾸 이제 러브콜 보내고 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페이스북에 폭로를 했잖아요. 그 글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당권 당권 넘겨주겠다. 네. 단일화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 폭로 왜 했을까요? 실제 그 폭로가 맞을까요? 저는 약간 의심되는데. 글쎄요. 당권을 지금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당권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런 말은 했을 수도 있죠. 네. 다시 쫓아내면 되니까. 네, 그쵸. 네, 그쵸. 그 정도 생각 정도로 뭐 네. 말은 꺼낼 수도 있었겠죠. 네. 아니면은 아주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네. 유사한 식의 제안은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 한 자릿수 지지율을 좀 더 부양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취급을 받고 이 정도의 어떤 대단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약간 MSG 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이준석의 그림이 100%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자기 몸집을 허위로 키워왔어요. 예. 마치 한동훈 씨가 갓밥봉 넣는 것처럼 예, 있지도 않은 근육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불문율이잖아요. 네네. 이런 건 까면 안 되죠. 이런 얘기는 뒤로 제안이 들어온 거고 네. 검토를 해서 그러면 단일화를 하든가.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중간에 까버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이준석은 불안하죠. 왜냐면 국민의힘한테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입니까? 또 당권 준다고 떨레떨레 따라오면 지금 목적 뻔하잖아요. 한동훈이 들어오느니 네가 와서 우리랑 나눠 먹자. 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쫓아내고 나면 뭐예요? 야 너도 나가 이럴 거 아니야. 지금까지 맨날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 또 당해 이준석이. 근데 내가 지금 9% 10% 죽어도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돈을 졸라 썼지. 그러면 단일화를 해서 이게 선거비 보전받는 건 또 꿀이야. 그렇잖아. 네. 근데 거기 기어 들어가면 또 정당성이 없어.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저런 얘기를 계속한다. 이런 소스를 미리 뿌려놨다가 전 나중에 극적으로 기어 들어갈 거라고 봐요. 100%예요. 예. 100%? 100% 들어갑니다. 예. 들어간다? 100% 단일화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세상에 나라가 망하는 건 참아도 지가 손해보는 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근데 이거는 황 이사님 분석이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거의 없다 형님처럼 채널을 걸진 못해요. 아. 저는 이렇게까지 못하고 저는 내가 이제 채널을 걸었어? 예측만 근데 저는 사실 근데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깜짝 놀랐네.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이제 쭉 지켜보면 언제든지 말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야금야금 저는 팬코 준천지들의 반응을 보고 있다 보면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던져보면서 슬슬 왜냐면 원래 팬코 준천지들 절대 안 된다 단일화하면 네. 이런 반응이었는데 예. 슬슬 이런 떡밥들이 나오니까 야 근데 국힘에서 성상남 문제를 좀 반성을 하면 이런 전제 조건들이 막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국힘에서도 뭐 그 23년 11월에 이미 그건 취소됐다. 이미 취소했다. 우리 이 후보님 다 깔아놨죠. 징계 해제해드렸습니다. 무슨 우리가 말씀을 꽃길을 깔아놨어요. 저희가 죄송해요. 이렇게. 권영세도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쵸. 이 후보님 네. 이미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꽃길대로 따라와라. 예. 요런 것들이 이제 팬코 안에서도 반응을 보면서 움직일 텐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전 그렇게 봅니다. 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서로 이제 막 그 보이지 않는 생각들 하고 있는데 예. 핵심은 서로 이용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사실 어디 가가지고 내 이런 식으로 막 당하는 캐릭터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면은 이 팬코 준천지들 동원해서 네. 이 당을 마치 허은하 그 전 대표 네, 쫓아냈듯이 네. 내가 쫓아내면 되지 뭐. 네. 팬코 그 100만 부대가 있으니까. 네. 우리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선 네. 천군만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옵션 따져보고 네. 뭐 어쨌든 그런 말씀이신데. 그 이준석한테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럼 두 마디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팬코는요 이준석 따라가요. 걱정하지 말고 밀어붙이세요.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혹시 준스톤 이원 영화 안 보셨죠? 안 봤어요. 네, 그건 이제 영화 보는 게 직업인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래서 인상 깊다라는 말은 예. 맛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인상 깊은 맛이다 이게 맛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정말 인상적인 게 한 손으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맞아. 정말 뭘 할 때도 한 영화에서? 손은 항상 이걸 들고 계속 그 커뮤니티 확인하는 손짓 있죠? 왜 핸드폰 이렇게 들고 이게 손가락 계속 튕겨가지고 올리는 거 있잖아. 색을 계속 확인하는 거. 얘는
그냥 롬머맨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 박주민 의원 보셨을 수도 있는데. 롬머맨. 롬머맨 그 지금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자기 몸을 갖고 태어나는 영화예요. 네.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하다가 무슨 이상한 기계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람 머리에다 퓨즈를 꽂아가지고 인간 롬머맨, 인간 AI가 돼서 나오는 거야. 네. 저는 거의 이준석은 인간 펜코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얘는 대뇌피질에 펜코밖에 네. 없어요. 예.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건 데이터와 역사가 증명하는 게 미치겠다. 그때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사실 좀 걱정을 했었냐면 예. 그 소위 fem코 안에서 실컷 이렇게 영토를 그러니까 이 넓혀와서 넓혔다기보다 확코어를 뽑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영토를 넓혀가는 걸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왜냐면 야금야금 그런 식으로 영토를 넓혀오는 게 근데 안 넓어져. 그렇죠. 그거를 하면 슬슬 fem코의 극단적인 목소리들 줄여가면서 안 넓어져, 안 넓어져. 아닌 척하고 포장을 할 거를 제일 걱정했는데 그때 이제 이낙연 씨랑 뭐 그다음에 뭐 류호정 씨랑 뭐 이렇게 막 손잡았었잖아요. 네네. 바로 그리고 fem코를 택하고 거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걸 보면서 저거 fem코를 못 벗어난다. 사실 그것도 이낙연이 먼저 버린 거거든요. 말 섞어보니까 이준석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새끼랑 어떻게 해? 이러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네. 고소하지 마세요. 들은 얘기예요. 출처는 못 밝힙니다. 예? 어쨌든 근데 거기서도 심지어 류호정하고 붙었는데도 펜코는 이준석을 용서해줬어요. 그럼 그 경험으로 분명히 이준석 후보는 배웠을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지랄을 해도 상관없구나. 예. 펜코 애들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예. 부메랑처럼 네. 권상우가 그 던진 부메랑처럼 돌아오는구나. 예. 결국은 좀 욕은 해도 예. 그러니까 이걸 경험적으로 알았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못할 게 뭐야? 예. 단일화해서 내 돈 챙겨야지. 예. 100%라고 봐요. 굉장히 확신을 하고 계신데 오. 아니 그래도 저희 이제 동생들이 분석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래도 저희보다는 저희- 한참 형님이시니까. 제가 이준석 잘 몰라요. 아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니, 봅니다. 아니 모르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할 수 있어.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준석한테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질 필요도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희 같은 그럼요. 저희들 충분합니다. 예. 예. 오케이. 굳이 그렇게 정치인분들이 시간을 네. 귀한 시간을 거기 쏟을 필요 없다. 아니 그래도 그러면 단일화는 두 분이 뭐 100%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기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분석을 근데, 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하죠. 예. 단일화 될 것까지도 전제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죠. 우리 내부에서. 단일화를 전제하고 준비하자. 그러니까 저쪽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실 단일화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쓸 수 있는 예.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자. 이렇게까지 준비하자.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준석에게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표 계산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단일화를 A가 B와 단일화를 할 거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약간 김문수도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에게 갈 표를 자신한테 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준석을 언급하는 이유가 단일화를 할 것처럼 하면서 이준석의 표를 조금이나마 전통적인 보수표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네. 그런 방식의 어떤 전략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 나중에 단일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당권파 친윤들은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건 용서해도 한동훈이 되는 건 못 참아. 용서 못하죠. 네. 요런 심리도 혹시 있을 것 그런 같습니까? 심리도 있을 수 있죠. 너무 간명하게 끝내시니까 저한테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앞에 있고 3번을 깔았는데 아니잖아요. 3초 만에. 아니 보건복지위원장님 이러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 아마 친윤 입장에서는 뭐 싫고 좋고를 따진다면은 한동훈이 더 싫을 거고 한동훈 더 네네. 싫을 거고 두 번째는 쫓아내기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준석이 더 쉽다고 이준석이지. 당연히 이준석이지. 한동훈이 훨씬 튕겨내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어찌 됐든 친한계라는 의원들이 있죠. 중심 있죠. 뭐 7명이다 13명이다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기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더 힘든데 예. 이준석은 뭐가 있어요? 얘 아무것도 어우. 없고 진짜. 펜코 무시하세요? 펜코 천만대군. 아니 근데 이제 당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네. 사실상 이제 정치인, 대권주자라고 부를 만한 대통령 후보든 뭐든 간에 중진 정치인이 있으면 주변에 다른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천하람? 천하람.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없는데? 아무도 없죠. 자기 손으로 지금 다 뒷담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요? 예? 네. 뒷담을 하고 다녀. 그 내부쇼에서도 화면이 나왔는데. 그래요? 김영남 의원하고 허윤아 전 대표가 예.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진짜
IQ가 한 85만 돼도 예. 지금 여기 사람은 원래 2년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걸로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령 희두가 저번에 헤어진 그 여자분도 희두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예. 아닌가?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아니.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김영남 전 의원하고 허은하 전 대표한테도요. 예. 그냥 기자회견하는 데서 그냥 거의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김용남은 나 팔아서 방송이나 하러 다녀라고 했던 거고 아. 애초에 순수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에 온 의도 자체가. 그런 뉘앙스로. 그런 뉘앙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네, 제가 지금 잘 받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잘 받치고 있어요. 허은하 전 대표한테도 옛날에 뭐 별이 뭐 나 찾아와서 뭐 몇 시간을 울면서 공천 달라 그러더라. 뭐 이런 거 막 깠잖아요. 예. 그것도 불법률이에요. 예. 그것도 까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예. 그래서 김용남 저는 김용남 전 의원이 네. 옛날에 정말 나 열받게 한 소리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우리 편이 되고 나니까 네. 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침착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퓨즈가 나가는 일이 잘 없어. 맞아요. 근데 그걸 보더니 퓨즈가 나가더라고. 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니 뭐 맨날 녹음 까는 사람이 그럼 뭐 그것도 녹음 있으면 한번 까봐 막 이러더라고. 이 정도로 톤이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이거든. 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들고 네.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야. 있는 대로 빡쳐갖고 떠나게 만들어. 그렇죠.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고. 네, 그래서 양양자 씨가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DNA 자체가 약간 글러먹었다는 식으로. 누구랑 같이 할 수 없다고. 아, 이거 양양자 씨가 그렇게 표현을 술술 했어요. 나오네. 아, 진짜로.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사실 좀 놀랬던 게 김용남 전 의원님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이준석이랑 같이 있을 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왜 했냐면 예. 그 지난 대선 때 개표 방송 때 네. 제가 그 같이 했었어요. 네. 정의당의 이제 한 교수님하고 네. 김용남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이준석 씨의 그때 그 대선 과정에서 캠페인에 대한 비판하려고 예. 살짝 이렇게 그 불만 지표 그러니까 간단히 네. 코드만 던졌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제가 할 얘기를 김영남 전 의원님이 막 하시는 막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국민의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지. 왜 저기 계실까? 네. 계실 분이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 이제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오신 결국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왔고 아니